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이제 주제는 전번 강의에 이제 이어서 이 전이와 관련해서 전기 쌍극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쌍극자 글자 자체가 주는 이미지처럼 전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쌍으로 있다. 좀 더 구체적이게 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함께 있는 경우에 전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델타만큼 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 보면 델타 대신에 D라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같은 개념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자, 그 경우를 이제 요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전개를 시작할 때 초기에 전기력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전기력선으로 그려 놓으니까 조금 이해가 쉽죠? 자,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 이 그림을 보고.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선이 바깥으로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발산한다고 그래요. 발산. 근데 이 영어로, 영어로 할 필요가 없는데 수학적인 표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는데, 여기 이제 다이버젠스라고 그래요. 다이버젠스. 발산. 쏟아져 나오는 것. 쏟아져 나오는 것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다이버젠스, 또 이런 용어를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끼지는 감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플러스 전하에서는 외부로 전기적 기운이 발산한다는 것. 자, 마이너스 전하는 어때요? 방향이 반대죠. 전기력선이 모이고 있다는 거. 너무 다르죠?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놈은 막 내보내려고 그러고, 한 놈은 막 끌어올라 그러고, 딱 맞죠, 이거? 궁합이 딱 맞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주 밀도가 높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작죠? 당연하죠. 요구로 인한 영향력은 멀면 멀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도 이 권력을 가진 자 가까이 있어야 뭔가 힘 좀 쓰잖아요. 옛날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보면 임금한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멀어질수록 영향력이 약해진다. 자기학적으로는 힘과 에너지가 떨어진다. 자, 떨어지는데 힘은 요거 제곱의 반비례해서 이렇게 작아지는데, 에너지는 그냥 아래 반비례합니다. 힘, 뉴턴, 이번에 에너지, 주울이죠. 자, 이거 잘 이해해야 되죠. 이것만 잘 이해해도 객관식 풀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얘기 드리고. 자, 어쨌든 이런 전기 쌍극자 형태의 전하 세트가 있을 때 주변에 E와 V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거 이해하는 게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거리가 아주 가까이 있을 때를 지금 가정한 겁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거는 지금까지 다 했죠, 우리가. 쿨롱의 법칙 통해가지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게 생기더란 거죠. 모멘트라는 거. 모멘트는 뭔가 이렇게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잖아요, 이거. 지금까지 사용 안 하다가 이거 나왔죠? 모멘트? 자, 모멘트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이 전기쌍극자, 이 자체를 전기쌍극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의한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자, 이렇게 표현된다. 전하량에다가, 부호는 다르지만, 이 한 전하량에다가 요 두 전하의 거리, 여기서 이제 요 거리를 얘기하면 돼요. 요 D, 그 거리를 곱한 거. 자, 요걸 이제 전기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이거죠. 근데 요거 이제 기호가 요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교재에 보면 뮤라는 기호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 첨자 E는 일렉트릭, 전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개 부분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이제 자기 쌍극자 모멘트가 나오는데 똑같이 뮤를 쓰고 첨자를 매그네틱의 M자를 씁니다.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P 벡터량으로.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된다. 자, 요게 이제 여기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어떻게 변하는지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뜻 이거 보면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는 이거 하나만 있을 때를 계속 우리가 이제 보다가 두 개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이, 이 델타만큼, 이건 아주 거리가 작은 거예요, 이거. 자, 이 경우에 두 전하의 중심점을 여기를 정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2분의 델타. 이쪽까지는도 2분의 델타 똑같겠죠? 요 거리가 똑같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중심에서 P점의 전위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데, 우리가 뭐 전기자기학에서 알고 싶은 건 전기장에서는 전위와 전개의 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위를 알고 싶은데 요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R이다. 거리 R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 전하까지는 R2, 요 전하까지의 거리는 R1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럼 상식적으로 요 하나만 있을 때 요 점의 전위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 점의 전하량에 의한 P점의 전위는 잘 알고 있죠. 자, 어떻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그리고 이제 전개식이면은 여기 이제 R 자승이 됐다가 R 자승이 곱해지죠. 자, 근데 이제 전위는 요 R 제곱이 아니라 이게 R이 되거든요. 자, 이것도 전위는 에너지고, 그죠? 에너지. 전개의 세기는 이거 힘이거든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줘야 일을 하면서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차원을 보면 요 힘의 단위에다가 에너지가 되려 그러면 거리를 한 번 더 곱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MKS 단위로 얘기하면 메타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개의 세기가 R제곱이 됐다면 에너지는 거기다가 요거 곱해버린 거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냥 R이 되거든요. 자, 요 관계를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극자의 경우에도 요놈만에 의한 전위는 이렇게 되고, 요 R1이 오른쪽이네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 R 제곱이 아니라 R이 됐죠. 왜? 에너지니까. 예? 요거는 K 값이니까요, 오는 거고. 자, 이 모든 현상들이 Q 때문에 발생되는 거니까 이거 뭐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Q. 자, 그리고 이제 요쪽 전하에 의한 요 P점의 전위는 R2가 되겠죠. 거리가 요 R2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자,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마수를 부렸죠. 요 값, 요거.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요 그림을 좀 바꿔놨는데 뭐가 다르냐? 이게 여기서는 거리를 요렇게 했는데 지금 오른쪽에서는 평 나란하게 그랬잖아요. 이거 참 꼭 쏙는 기분이 드는데 이 P점,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P점은 여기서 거리가 짧을 때는 이렇게 되지만 요 길이보다 요까지 거리가 아주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점에서 요거를 각각 볼 때는 나란하게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약간의 차이를 멀리서 구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 수식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요 잘 보면 이제 요 거리하고 요 거리의 차이가 요거다. 요만큼만 다르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그 점까지, 여기서부터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 거리는 같고, 그죠? 나란하니까.
요것만큼만 차이 나는데 요거는 요 전체 거리가 델타일 때, 그죠? 그리고 요걸 세타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요 코사인을 해주면 요 밑변이 나오니까, 그죠? 요 빗변에다가 코사인 하면 이거, 요걸 사인 하면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요거만큼만 거리가 차이가 나. 자, 그것은 이제 고려해서 요 수식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하량에다가 두 전하의 거리를 곱한 거. 자, 요 Q 델타가 아까 전기삼극자의 모멘트 크기였잖아요, 크기. 그죠? 그걸 이제 뮤 입실론으로 이제 바꿔준 거고, 요거를 이렇게 바꿔준 거. 코사인 그대로 남았죠? 거리 제곱 그대로 남았고. 자, 근데 요 수식은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의 단위는 R분의 1이라고 했는데, R분의 1. 이거 보니까, R 제곱이 돼버렸잖아요. 왜 제곱이 됐을까, 이거? 자, 요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죠.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요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R 제곱이냐? 요 위에 R이 한 번 있거든. 그것끼리 이제 날려주면 R만 남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자기삼극자 모멘트 자체에 거리를 의미하는 델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거리잖아요, 델타가. 여기 거리잖아요, 메타. 요 아래쪽에도 제곱이 있어야 요 위에 있는 메타하고 정리를 하면 아래쪽에 이렇게 남죠, 이렇게. 요게 에너지니까 전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객관식 평가에서 이제 전이 에너지는 아래쪽에 그냥 R이 오더라. 또 이 힘을 따질 때는 R 제곱이더라. 요놈만 이제 탁 외우고 가면 이제 실수하죠. 그래서 쌍극자를 다룰 때는 위에 있는 이 모멘트 자체에 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제곱이 아니라 R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여기서 세타가 요 두 전하의 중심점에서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 이루는 이 각도인데, 요게 제로일 때, 90도일 때 어떤 게 더 크냐 이거죠. 요걸 주로 물어본다고요, 객관식에서. 자, 왜 제로다. 제로라는 의미는 요 각도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요 선상에 있는 거죠. 요거 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보면 요 선상에 존재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점이 여기다, 만약에 P점. 그때는 최대가 되고, 왜 90도가 되면 최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걸 봐야 되죠. 요거 코사인 세타. 자, 요게 이제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축에 P점이 있다면 요게 제로가 되니까 코사인 제로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왜 1이냐고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깝깝합니다. 자, 코사인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할 때가 최대잖아요. 세타가 제로일 때 최대가 됐다가 90도일 때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 선상에 있을 때는 최대가 됐다가 여기 1이 되니까. 자, 근데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는 요거 제로가 되죠. 가장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최대로 됐다가 계속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최소가 된다는 거죠. 또 왜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 두 전하가 부호가 극성에 반대잖아요. 반대니까 이 선상에 있으면 서로 반대되는 극성의 영향을 받으니까 합하면 클 수가 없죠. 자,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개는, 우리가 이제 전위는 이제 살펴봤는데, 힘과 관련된 전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자, 그건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개는 힘이니까 에너지에다가, 전개에다가 이동 거리만큼 곱한 게 에너지니까, 전개는 반대로 에너지보다는
에너지에서 거리를 나눈 것만큼의 그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미 말씀드린 걸로 이제 대처를 하면, 전개의 세계는 전위를 구한 다음에 수학적으로 그라디엔트를 해주면 되는데, 벡터랑이 되는데, 자, 요거 이제 좀 더 또 세부적으로 적어보면, 쿨롱 상수 적고, 그죠? 요 M은 자기 삼각자 모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복잡하게 코사인, 사인 뭐 다 동원해가지고 또 요런 뭐 크기가 1인 기본 벡터를 아까 이제 쿨롱의 법칙 할 때는 요것만 이제 봤는데, 자, 요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R도 있지만 세타도 있죠. 자, 이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좌표계라는 게 이 X, Y, Z에 의한 직각 좌표계도 있지만 원통 좌표계가 있고 구좌표계가 있거든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이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어쨌든 결과식은 이건데, 자, 이것도 다 외우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실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어떻게 정답 찾아야 되냐인데, 요런 걸 가지고 이제 찾아야 돼요. 요게 제로일 때 최대가 되고, 요 각도가 왜 90도일 때 최소가 된다 그랬거든. 요 각각 넣어봐가지고 제로 넣어보고 최대가 되는지, 90도 해가지고 최소가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맞는 것을 답으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P점의 전개의 세기는 좀 복잡해 보이는 수식으로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쿨롱의 상수니까 이렇게 따로 되고, 아래쪽에 R3승이 나오죠. 자, 요거 잘 봐야 된다, 그죠? 밑쪽에 R3승이야. 아래쪽에는 모멘트야. 모멘트는 항상 뭐 곱하기 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멘트는. 그 요 위에 거리가 있거든. 이 R성분이 하나. 그러면 요거까지 감안하면 이거 3승이라도 결과적으로는 3승이 아니라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E는 제곱 분모가, V는 그냥 R이었잖아요. 이 내용하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알고, 전기삼각자 P점에서 전개식이, 힘이니까 요 제곱 들어가야지. 이러다가 이제 오답을 찾는 거죠. 자, 그런 부분, 각도에 따른 최대 최소 값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마이너스 플러스 Q 전하가 아주 짧은 거리만큼, D만큼 가까이 있는 전기삼각자에서 P점의 전위와 전개의 세기를 보면, 자, 전하만 있을 때, 점전하 하나만 있을 때 쿨롱의 법칙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죠. 전위는 그 전하에서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힘은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전기쌍극자가 돼버리니까 요 관계가 달라지더라. 이게 전위는 R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R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고. 왜? 여기에 쌍극자 모멘트에 R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들어간 거고. 요 힘도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위에 거리를 의미하는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 더 R을 해준 거예요. 제곱이 3성으로 되고, 그죠? 그래서 기억하실 때 한 점전하에 의한 V와 E에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기본. 쌍극자는 위쪽에 거리 팩터가, 거리 요소가 더 들어가니까 아래쪽은 요거보다는 R이면 R제곱, R3성. 자, 요런 이제 관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쌍극자를 잇는 이 선에서 이 선상에 있을 때가 커지고, 전개와 전위가
여기서 각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는 거. 자, 그것까지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쌍극자 하면 이제 이 토크라는 현상이 이제 생긴다. 토크는 글자 그대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회전력.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토크가 생기느냐. 이거 전기 쌍극자죠. 거리 이만큼 떨어져 있죠. 이거 아주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쌍극자 모멘트는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로 가는 쪽, 요게 기본 방향입니다, 이거. 자, 그게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벡터입니다, 벡터. 벡터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전기쌍극자에 외부로부터 힘을 가한 거야. 전기적인 힘. 강하면 그 힘의 방향은 요거거든, 지금. 요 힘의 방향과 쌍극자의 모멘트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좀 여기서는 이제 요게 세타가 되겠죠. 요거에 따라서 이 토크가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정리해 보면 전기쌍극자 모멘트에다가 외부에서 가해준 전개와 자, 이런 관계에 있다. 자, 곱하기 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적인 곱셈이 아니다 이거죠. 왜? 두 변수가 모두 벡터거든. 벡터끼리 곱할 때는 스칼라 곱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전기자기학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수학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좀 벡터에 관해서는 추가의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교재 부록에도 그 부분이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나름대로 좀 학습을 좀 하시고 이 전기자기학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이론 진행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벡터끼리 곱할 때는 결과식을 이제 써보면 요 값의 절대치, 자기쌍극자 모멘트 뮤 전기쌍극자니까 1을 썼고 요 절대치 크기에다가 자, 그리고 이제 전개의 크기, 벡터지만 크기만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가 들어가. 요 두 벡터가 이루는 요 각, 이게 사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벡터를 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 또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이 전기쌍극자에 의한 이 토크 현상은 뭐 여러분 가정에 매일 이 원리로 운영되는 기기가 있죠. 그게 이제 전자레인지입니다. 뭔가 따뜻하게 해야 될 뭐 음식 넣어서 스위치 누르면 따뜻해지죠. 이 전기쌍극자의 모멘트로 인한 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레인지가 돌아간다는 거 그냥 참고로 설명드립니다.